네가 올렸니? 네가 올렸니? 별거 아닌 문제를 갖고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낑낑대는 겁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용산의 여사 쪽의 직원들이 이걸 갖고 한동훈 대표한테 몹시 강경한 입장이라고 듣고 있어요. 검찰과 경찰은 불법을 밝히는 집단이지 진실을 밝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을 왜 검찰 경찰이 수사에 맡기냐고. 아니 부인하고 딸한테 전화 한 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올렸니? 같이 샀으니까 사니까 용산과 국민의힘이 명태균한테 끌려다니는 구조가 또 드러난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명태균 파일은 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명태균 씨를 멀리한 거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 근데 이 김성태 의원 같은 분이 특검하자고 해야 나란 중독을 보고 어쨌든 한없이 가벼운 점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2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오늘 목요일에는 댓글 분위기는 썩 안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정치에서 굉장히 경험이 많고 연륜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지금의 정치 상황에 대한 여러 조언들 그리고 분석들을 또 해드리는 시간이지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선수가 어떻게 되시죠? 선수요? 네, 사선. 4선. 네.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저는 삼선이에요. 3선. 3선 4선. 원래 국회의원은 선수로 얘기하는 거거든. 아니 그 소개를 어떻게 먼저 해야 되나 거기 이제 살짝 헷갈렸는데. 서울시의원까지 넣으면 또 사선입니다. 시의원까지 하면 4선. 아이고. 네,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초선 김정대. 근데 초선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나요. 확실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 있으셔서 그런가 봐요. 비례대표제가 저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을 잘 뽑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국회에 많아져야 사실 우리 맞아요. 국회도 너무 정치만으로 싸우지 않고 또 전문성들이 하나하나 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쉽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자 경력 몇 년이시죠?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 말도 없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네. 몇 년 차요? 저요? 네. 저 몇 년 차인가? 14년 차인 것 같아요. 14년. 그럼 주로 이제 정치부에 많이 계셨고요. 아니요. 정치부도 가고 사회부도 가고 뭐 네.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렇습니까? 중견 기자의 품격이 느껴져. 중견 기자의 품격이요. 네. 네. 우리 최윤경 기자 팬이 많아요. 네. 그래요? 그래요라뇨. 최윤경 기자 팬 많아요. 강한 진짜. 동의예요. 강한 동의. 강한 그렇죠. 동의.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대통령 오랜만에 얼굴 좀 한번 뵐까요? 네, 우리 아니면 또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돌아왔어요. 네. 돌아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 대통령의 통역 담당 수행원과 현재 경호원들의 실랑이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한번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이 아유, 나오시죠. 네, 네. 네. 회장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 당당한 걸음걸이. 네, 걸음걸이. 떡 벌어진 한 명이 어깨. 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분이 재질을 네, 소란이 일니까 대통령이 지금 어리둥절한 아. 표정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무슨 상황입니까? 그래서 수행원이 대통령보다 앞서서 튀어나오는 상황이 이제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브라질 측의 실수였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대통령실의 설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의 그 경호팀과 네. 의전팀이 상호 소통이 되지 않아서 우리 통역이 같이 간다는 걸 얘기를 못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누가 튀어나오니까 경호팀에서 저 사람을 막 막으려고 하다가 생긴 이제 아니, 해프닝이다. 딱 봐도 근데 손에 들은 거 뭐 등등해서 다 그 통역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통역분을 갖다 이렇게 어전 경호에 이렇게 사진 리스트를 올려주면은 네. 이런 문제가 없는데 네. 보면 항상 저도 이 정치를 쭉 하면서 보면은 이게 어전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가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저 통역은 지금 상당히 당황을 한 거죠. 네. 어떻게든 대통령 옆에 붙어야 되는데. 한 1m 정도는 붙어서 네네네. 바로 이제 저기 입장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언제든지 통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막 이쪽으로 붙을까 저쪽으로 붙을까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저 스텝이 친구가. 꼬였어,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저쪽 브라질 경호는 좀 이상하게 보여요. 오해가 그래도 또 브라질 저기 브라질이 저건 저 결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예. 그럼
아니 그런데 다른 정상들 들어오는 모양하고 비교해야 보여요. 예. 이런 충돌이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려는 걸 다 제재합니다. 어떤 정상이든. 근데 수행원들이 옆길로 알아듣고 다 빠지더라고. 아, 그 질서 정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이런 아니 일이 이제 그 발생했어요. 왜냐면 대통령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통역이 없으면 영어를 왜 못해요? 오! 우리 대통령 영어 잘합니다. 영어는 통역이 왜 붙어 그런데? 브라질이잖아요. G2N인데? 아니 그래도 어쨌든 통역은 있을 수 있죠. 대통령 영어 잘하셔? 영어 잘하세요. 역대 대통령 중에 노래- 아마 저기 스피킹 제일 잘 되나요? 프리토킹이 자유롭게 되는 분이 프리토킹 가나요? 예. 프리토킹이 이거는 자유롭게 뭐- 되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 거기는 이제 호남시 사투리로 영어를 하시는데 기가 막혀. 목포 사투리예요. 아, 맞아요. 목포 영어. 나는 영어를 호남 사투리로 하시는 분은 진짜 내가 드물게. 네. 근데 아유, 굉장히 재밌어요. 품격 있는 영어예요. 글래드 어쨌든 투 미트 유. 저건 해프닝인데. 네네네. 해프닝인데 뭐. 그렇죠. 뭐 아니, 얼굴 보자고 해프닝이죠. 지금 갖고 네. 왔어요. 대통령 너무 그동안 안 본 것 같아가지고. 반가워서. 네. 가서도 고생하시네. 네. 롱롱 타이머고. 네. 네. 근데 5박 8일 동안 난미 순방을 마치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최대 난제는 이제 총리를 비롯한 개각을 하겠다. 대통령실에서 오늘 대통령실 아니죠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 그 장관들의 인사 파일을 다 준비해라. 그러니까 당초에는 총리와 비서실장을 바꾸고 장관 몇 명을 이제 바꾸는 걸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니까 바꿀 수 있는 사람 다 바꿔서 완전히 이제 탈피하는 1기 개각과 2기 개각을 내각을 분리하는 그런 모양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개각 한번 한다. 싹 크게 한번 물갈이 한번 한다. 물갈이를 한다라는 걸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근데 같아요. 대통령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런 막 정치적으로 그냥 한 때 되니까 한 번씩 싹 개각 이런 거 없다. 대신 꼭 필요한 사람들은 뭐 자리가 바뀌게 되거나 할 때 그때 이제 필요할 때 쓰는 거지. 지금 국정 운영의 난백성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폭 개각 내지는 뭐 중폭 개각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별 뭐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한다면은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에게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그 행정력 중에 동원될 수 있는 게 인사예요. 네, 그렇겠죠.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 네. 그러니까 장관들의 부처가 그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 수가 있어요. 장관 뭐 그런 측면에서 전반부는 대체적으로 공무원들 중심, 관료 중심으로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조를 잡았다면은 네. 후반전은 좀 지금 전반부는 대체로 평가가 장관들이 부처 장관들이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 그러니까 네. 책임 장관으로서의 모습도 뭐 한두 개 부처 빼놓고는 거의 네. 비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 같은 경우는 좀 책임 장관으로서 좀 존재감도 힘들을 가지고 실어주고. 네. 자기 부처를 정말 총괄하면서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부처의 모습으로 변모시켜야 되는 게 네. 지금 용산의 근데 전반기가 그러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었어요? 관료 안정적인 그런 관료 기조였다. 중심의 네. 쉽게 말하면 국정 운영. 그런 이제 방향은 있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는 또 평가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뭐 기재부 출신의 보건복지부 조경 장관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대 정원 부분 가지고 제대로 풀지도 못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만 야기된 그런 행상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알겠습니다. 되고. 근데 네. 이제 이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 초기에 장관들 발표할 때 네. 친구 내각 아, 이거 완전히 무슨 친구- 중앙부 프렌드. 네. 검찰 아, 네. 뭐 논란이 좀 있었죠. 친한 사람만 쓰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야 이 검찰 아니면 뭐 출세도 못하겠다 이런 비아냥도 생기고 예,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친분으로 조각을 하면 안 돼요. 친분으로 네.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못 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철저하게 이 국정운영 쇄신이라는 거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 네. 전반기와 다르게 네.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걸 보여주는 기각이어야 돼요. 네. 네. 어떻게 바꾸는지. 쇄신은 국정운영을 쇄신하는 거잖아요. 인물만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좀 제대로 된 전문성이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인사들로 자기하고 친분 관계를 가지고 하지 말고. 네. 예를 들면 뭐 수석하던 사람 다 장관으로 놓고 다 중앙고 네. 출신 다 장관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 또 뭐 사람만 하나- 바뀌는 거지 똑같은 실망감을 줄 거예요. 그런 누구를 좀 바꿔야 근데 진짜 바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가요?
대통령을 바꿔야죠. 부인을 바꿔야지. 부인. 아. 이 사람 부인을 어떻게 바꿔요? 아니 태도 부인의 태도를 바꿔. 깜짝깜짝 순간 놀랍니다. 당황했어요. 아니 그- 근데 저는 몇몇 분야 네. 의료, 교육, 네. 과학기술, 예. 국방, 예. 행정안전, 예. 노동 다네요. 요 부분은 전부 다 말썽을 일으킨 부처인데 아. 그 말썽의 실체와 본질은 예. 정책의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관료적 양심이 아니라 네.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아첨해서 벌어진 난맥상입니다. 예. 과학기술 예산 깎으라면 푹 깎고 의사 10,000명 증원시키라면 푹 올리고 또 본인들의 의사 없이 그냥 대통령이 시키면 다 그대로 킬러 하는. 문항 없애라 그러니까 올해 물수능 돼가지고 지금 변별력 난리 났잖아요. 그거 실제로 보셨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잖아요. 네. 이태원 참사 행정안전부는 어땠습니까? 또 지금 국지전 위협이 있는 국방은 어떻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관료 사회에서 어떤 정책 전문가들이 하나의 자기 전문성을 갖고 부처 조직을 이렇게 장악하고 통솔해 나가는 게 아니라 고성능 용산 레이더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서 용산 사드를 세워서. 예. 이래가지고 정책의 중심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정의 어떤 기강과 골간을 재구축해서 정부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지금 말씀드린 부처 정도는 네. 이건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개혁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혹시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네네네. 경제 산업인데 네. 오늘 조선일보 일면 제목이 이 나라의 경제팀은 있는가예요.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네. 경제상 그런데 진짜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부터 지금 최상목 부총리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일자리 최대 감소, 기업 파산 최대, 환율 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지표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위기 관리할 수 있는 걸로 돌파할 수 있는 경제팀이 있느냐? 네.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국정의 어떤 중심과 골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뭐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 1시간 동안 59분 얘기 듣고 네. 박수 치다 나오는. 네. 그리고 말 한마디에 소신 꺾고 이런 관료 집단이 어떻게 네. 이기냐? 그 일기에 그럴 수밖에 혹시 없었던 게 그냥 생각해 보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인 경험이 사실상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대통령이 그러한데 그 정치에서 잘하는 분들 혹은 뭐 관료에서 완전히 힘 있는 분들을 괜히 모셨다가는 대통령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통치력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전반부에 대통령의 말을 그래도 좀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 놨던 건 혹시 아닙니까? 사실은요. 네.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이제 네. 이 부처 장관들이 통솔력이나 또 뭐 좀 정치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네.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그런 부처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네.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중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총선에서 완전 완패가 돼버리니까 108석 의석을 가지고 국회에서 민주당을 상대하는데 거기서 그나마 또 장관으로 차출시켜 버리면 그나마 전력이 더 없어지죠. 그래가지고 참 이 스텝이 많이 꼬였었어요.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지금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주호영 국회부의장, 그다음에 뭐 권영세, 윤상현, 윤재옥 이런 분들이에요. 더 가면 뭐 추경호 이런 의원들이고. 이정현 전 대표도 비서실장 얘기가 조금 있었죠. 이정현 전 대표도.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대로 간다는 건 사실상 그냥 의원들을 다시 대통령실로 보낸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더 많이 간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뭐 개각을 일단은 대대적인 개각을 지금 이제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거고 네. 예,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이름들이 이제 하나둘 나오겠죠. 뭐 그거 좀 보면서 나중에 또 말씀 좀 나누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선거법을 좀 고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 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에 축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거법을 이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보면 네.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국회의원이 같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를 요구를 하려면 국민의힘 의원을 징계해야지. 네.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행사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보면서 서면 축사라는 거는 네. 보통 사전에 일정 기간 전에 그 인쇄물 만드니까 미리 보내주잖아요. 네. 그럼 보통 메시지 팀이 쓰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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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의 서면 축사는 대표가 직접 쓰는 게 아니에요. 저도 비대위원장 해봤는데 네. 우리 메시지 팀이 이제 이런데 보내는 서면 축사가 막 일주일에 한 10개 있으면 보내요. 네. 뭐 이렇게 토론회마다 참석해 달라니까 못 가고 대신 서면 축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언론적인 얘기를 이제 그 메시지 팀에 쓴 건데 이걸 지금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와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 재판과 무관하게 지금 선거법이 그럼 괜찮냐? 네. 고쳐야 돼요. 네. 네. 어떤 부분을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고치는 거예요. 네. 원래 말은 풀고 돈은 묶자 이런 거였는데 말을 많이 묶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선거법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저 선거법 그 전과가 2개 나왔어요. 이관왕이라고 하셨죠. 네. 근데 제가 걸린 게 이런 거예요. 잘 부탁합니다 한마디 했다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7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 이게 무슨 뭐 돈을 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전 선거운동 규제를 어디까지 규제할 거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축사까지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안규령 대변인 건처럼 노래 교실 갔다가 아, 잘 부탁드립니다. 축사하라고 하니까 마이크 잡고 했는데 그게 마이크를 안 잡고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문제인데 네.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면 네. 유죄란 말이에요. 네. 근데 원래 이 제도를 선거법 만들 때 만든 거는 자기가 실내 공간에 확성기를 들고 들어가서 떠들까봐 그걸 규제한 건데 네. 주최 측이 준 마이크를 잡은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그 법을 거는 건 이거는 원래 법을 만든 취지가 아니에요. 맞지는 않다. 근데 그냥 적용하면 유죄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기소되는 게 뭐냐면 명함 돌리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명함 돌리는 거 정도가 무슨 그렇게 심각한 그 규제 대상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보면 이 지금 현실에 맞게 좀 고쳐야 될 것들이 꽤 많아. 그 신인들도 너무 좀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정치 신인들도 이 선거법 때문에. 뭐가 법 규제인지를 모르고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자고 하던 것 중에 걸리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지나친 선거운동 규제를 일부는 이제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취지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취지하고 지금 우상호 대표께서 나름 뭐 대변은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이 선거법 개정안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공직 핵심 내용이 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은 네.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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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그걸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올리자는 거. 상향시켜서 결론은 이 쉽게 말하면 공직자 선거법을 좀 완화시키는 내용이에요. 아, 이번 하필이면 개정안이. 이걸 갖다가 뭐 평상시에 여야 간에 정말 이 뭐 공직자 출마자들을 이렇게 선거법에 너무 많이 저촉이 돼서 제대로 된 민의나 또 유권자 주민들과의 접촉이 힘들고 어렵다. 네. 이걸 고쳐야 된다. 그런 공감 속에서 이게 개정이 되면은 참 좋은데 하필이면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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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점에 이 법안이 긴급하게 나갔어요. 네. 이 토론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같이 한 토론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만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아, 법안 발의를 민주당 그 의원이 조선 의원이 했죠. 에이, 그건 발의야 아무나 할 수 네. 있지. 당론으로 발의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이상한 내용을 그러니까 그 의원 한 사람의 사면 축사 해준 걸 갖고서 한 사람의 입장만 가지고 그런 법안이 나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비대위원장 당 대표 권한대 알겠습니다. 해보셨잖아요. 네. 하여튼 선거법 개정 의원들이 법안 발의할 때 대표한테 다 보고하고 발의해요. 아니 그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거 다 알면서 이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요. 하여튼 선거법 그런 개정에 그런 대해서는 그런 비판들 필요성들을 많이들 느끼고 오히려 이런 건요. 계시는데. 그 토론회에서 나온 네. 선거법 개정의 내용이 뭐였냐? 네. 보통 이런 걸 들여다보잖아요. 네. 축사를 가지고 비판하는 게 있습니까? 행사에서 아니 난 축사 가지고 지금 비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축사 갖고 좀 문제들 얘기하니까. 아니야. 제가 넘어가시죠. 잘못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부산일보 기자였나요? 네. 그 뭘 갖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본 그 기자에 대해서 무례하다고 했다가 네.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또 했군요. 네. 네.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죠. 운영위에서 그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홍철호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그 부산일보 기자가 박석호 기자가 이제 한국기자협회보에다가 입장을 전했는데 이제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한 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셈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홍철호 정무수석이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실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무수석으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기자에 대해서 이건 뭐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사실 아니었다고 저희도 어제 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건 뭐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짧게 얘기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네,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일단은 빠른 사과가 나온 거는 용산이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저번에 그 황상무 수석의 회칼 발언 효과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빨리빨리 사과하는 걸로 모두를 바꾼 것 같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나름이죠. 홍철호 홍철호 정무수석이 수석이라서 사과를 한 것 대체적으로 같아요. 친화력이나 또 뭐 그런 인간관계에서 본인이 실수하거나 또 뭐 가령 치중에 네. 말 한마디 실수해도 그 다음날 술 깨고 나면 바로 사과하는 그 인품이 좋은 사람이. 아 그래요? 술 마시고 인품이 실수하고 술 깨고 사과하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인품이 있는 건 좋은 분? 홍철호 네. 수석의 문제가 아니고 홍철호 수석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조차 대통령에게 뭘 질문하거나 뭘 물어보는 일이 무리하게 느껴질 정도의 권위적 분위기가 대통령실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이 양반 평소 같으면 이런 얘기할 사람 아니야. 근데 아니 우리 대통령 건드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면 그 대통령실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홍철호 수 이 기자가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그 취지를 자세히 물어보는 그 질문이 무리하게 느껴졌다. 홍철호 소속이 느낄 때 그건 본심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실수했거라고 사과를 하셨지만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분이거든. 홍철호 수석은 원래. 근데 이게 되게 무리하게 느껴져서 국회에서 저는 그게 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경직돼 있다는 걸 나는 엿봤어요. 그래서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평소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그렇게 경직돼 있으면 그리고 뭐 좀만 잘못해도 이렇게 혼나는 분위기였으면 이런 기자의 질문조차 무리하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겠느냐 이럴 그 뿐이 말이죠. 아닌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큰 이슈로 좀 가볼까요? 네네. 네. 그 명태균 씨 녹취가 또 하나 더 나왔는데요. 이제 명태균 씨가 지금 오세훈 그 시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 있잖아요. 그 네. 회계 책임자 이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명태균 씨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미공개 여론조사를 했다. 이게 한 13차례 정도가 됐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의 대가인지 뭔지는 알 수 없으나 오세훈 시장의 그 후원 회장을 통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이제 폭로가 나왔거든요. 이 얘기를 명태균 씨가 직접 한 녹취록도 나왔는데요. 네.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10년 만에 만들어줬으면 감사하다 했지. 되고 나서 김종인 배신해갖고 인사도 안 하고 김종인 시킨 대로 했으면 서울시장 떨어진다는 개소리를 해서 우리 보고는 돈 몇 푼 주고 저 보내라고 사람 보내고 앉아있고 그게 사람이요? 울고 짜고 씨. 아니 그 후원회장이 왔잖아. 후원회장이 돈 쓴 사람이 후원회장 아니요? 뭔 짓을 알아. 왔는데 보니까 얘가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서 오세훈 마누라하고 자기 별장에서 그 별장 주인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뭐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결국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여론조사 뭐 이런 것 등등을 해줬더니 그 대가로 후원회장 통해서 그냥 나한테 돈을 줬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캠프에서 굉장히 그게 공식 불쾌했다. 비용을 처리한 게 아니라 네. 이제 후원회장 통해서 명태균 씨의 얘기를 그대로 옮기자면 먼지털이 하는 것처럼 보냈다라고. 근데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멘태균 씨 주장은 정말 저도 참 황당무계한데 이 2021년 4월 오세훈 시장이 네. 그 무상급식 문제로 가지고 자진 사퇴하고 나는 10년 낭인 시간을 마치고 재기하는 네. 그 과정인데 네. 그때 사실상 당에서 제가 이제 중앙위 의장으로서 이 선거를
뭐 조직적으로 총괄 지원하는 아, 그런 그래요? 측면에서 네. 제가 있었어요. 아. 근데 여기에 무슨 명태균 씨가 뭐 안철수하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뭐 네. 성일종 씨 기업인 출신을 갖다 협상가로 보내야 협상이 잘 된다 뭐 이런저런 참 제가 볼 때는 황당한 얘기예요. 좀 그렇죠. 그때 사실상 그 마포 포럼의 그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안철수 당시 후보를 막 직간접적으로 좀 정무적인 판단을 좀 챙겨주면서 네. 김무성 대표의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정치적 결정은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서울시를 다시 탈환해야 된다 그런 네. 입장이었어요. 그건 상당히 당내 정치적 뭐 전략 좀 역량과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고 그걸 그 내용들이 당에서 결집해가지고 네네. 뭐 다 움직여진 거지. 이걸 어떻게 그때 당시만 해도라도 응?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뭐 아닌 말로 뭐 대통령 후보도 안 될 검찰총장 시절이고 네. 이 양반이 그때는 이제 뭐 김종인 위원장 정도가 이제 비대위 위원장이었으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을 자신이 움직여서 결론은 오세훈 시장이 네. 그동안 그 안철수 후보 단일을 통해서 결론 후보가 돼서 네. 시장을 만들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건데 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황당해요. 허황되다. 예. 아, 근데 이제 명태균 씨의 수법이 네. 상대방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여론조사를 해서 갖다 네, 주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네. 다 갖다 줘서 이제 솔깃하게 만든 다음에 네. 사후에 대가를 요구하는 네. 맞아요. 이 양반의 공통된 수법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 명태균 씨 사건 처음 나왔을 때 해명한 것 중에 네. 명태균 씨가 좀 서운할 거다라는 어. 말을 했었어요. 아, 근데 그랬나요? 나는 뭐 네. 특별히 그 사람하고 그 이후에 교분을 맺은 적은 없다.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는 안 하고 네. 서운했을 수 있다. 뭐 만난 적은 있다고 얘기를 했던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운했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내가 굉장히 귀에 싹 들어와서 왜 저게 서운할 뭔 수 소리지? 있나? 네. 왜 명태균 씨가 서운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도움을 줬는데 그 이후에 모른 체 했기 때문에 서운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네. 뭐 왜냐면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액수를 다 주지 않아서 서운해한다고 할 건지.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는 명태균 씨에게 오세훈에 대해서는 좀 그만 떨어달라는 부탁처럼 들렸어요 저는. 아, 내 얘기는 하지 마 이렇게. 네, 윤석열 얘기만 해라. 내 얘기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그건 제 판단이죠. 왜냐하면 정치인이 굳이 그 얘기 서운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이유는 없는데 그거는 명태균 씨에게 대한 간접 사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면서 왜 저런 소리를 굳이 할까? 그냥 그분하고는 특별한 도움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 수준에서 딱 끝내면 될 것을. 근데 명태균 씨가 좀 서운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달래는 말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내가 네, 볼 네. 때는 소위 말하면 후원회장 하던 김아무개라는 분이 네. 나중에 제 소위 말하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슬쩍 얼마의 돈을 네, 줬다는 네, 건데 네. 이 경태균 씨는 액수가 적어서 불만인 거잖아요. 근데 액수가 적어서보다는 여기 맥락을 보면 내가 거의 사실 만들다시피 했는데 그건 나를 맞아요.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시켜서 이렇게 약간 끊어내려고 돈 쥐어줘 이런 느낌이에요 뭐 지금 그게 이걸 맞아요, 보면. 지금. 그런 느낌으로 느꼈다 병태균 씨가. 네, 그런 거 지금 맥락을 그러니까 약간 이 그렇게 사람이 보이고. 과대망상은 있어. 네. 왜냐면 있는 내가 것 같아요. 봐도 네, 네, 네. 그 당시에 서울시장 선거 나도 서울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열심히 뛰었잖아요.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인기가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네. 특별히 다른 여론조사 외의 조작으로 도와줘야 할 정도의 불리한 상황. 예를 들면 김영선 전 의원처럼 아예 공천을 아예 공천받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부 도움을 줬을 수는 있지만 네. 좀 결정적이 결정적일 수 없고.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과대해요. 여기 도움의 그 주장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에서 설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여러 차례 다른 항목을 가지고 설문을 돌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이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설문 위주로 구성을 하게 했다. 단일화 설문을. 그건 그랬을 이 주장, 가능성이 있지. 예, 주장이거든요. 그건 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예, 그러니까 뭐 뭐 진실은 당연히 알수 안철수 없지만. 의원도 뭐 그때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은 지금 뭐 명백한 수사를 통해서도 네. 이걸 밝히라 뭐 이런 건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다뤘던 게 공직자 선거법 아니에요. 네. 이게 너무 좀 경직됐다 뭐 이런 얘기. 그 선거법이 오세훈 선거법입니다.
맞아요. 그럴 정도로 오세훈 시장은 쉽게 말하면 경직된 사람이에요. 같은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네. 뭐 자신이 원칙 세우고 자기가 좀 이 뭐 좀 뭐라 그래 도도하면은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뭐 면을 가지고 이 뭐 문제를 푼다든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유도리 때문에 하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맹태균 씨 나름 뭐 자기 여론조사 이게 자기 비용 들여가지고 네. 돌려가지고 당신 이렇게 잘 나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한심 사가지고 나중에 좀 그 자기가 정치 중앙 무대에 진출하는데 이게 활용하려고 한 건데 오 시장이 박절한 거죠. 적절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대가로 돈을 줬으면 이거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후원회장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공식적 선거 캠프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그래서 비용 처리가 됐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뒤로 따로 돈을 줬다. 그럼 이제 정치자금법에 아니 돈을 준 사실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그 둘 사이에 동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자기를 몰랐다는 거죠. 무관하다는 걸로 끊고 있죠.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보니까 되게 돈 문제에 집착을 많이 하던데 옛날 저 녹취록도 보면. 네. 근데 이 돈을 줬다는 사실을 자기가 돈을 안 줬는데 나한테 누가 돈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거는 돈을 준 건 사실인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거 불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명의예요. 그럼 이제 우상호 의원님에게 도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돈을 뭐 예를 들어 김성태 의원님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님은 나 이렇게 돈 받은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그건 해요.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돈을 준 사람이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준 사람은 왜 돈을 주냐고. 그렇죠. 명태균 씨 어떻게 알아? 근데 만약에 오세훈만 알아야 되는데. 법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는 오세훈이 김 씨라는 자기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명 씨 좀 도와주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명 씨가 누군지 알고 찾아가 돈을 주냐고. 그런 일은 말이 안 되는 지금 법정에서도 이거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해명이 몰랐다는 이건 게, 이건 예. 대려 지금 오세훈 시장보다 대려 그때 우리 당은 비대위 체제인데 네. 김종인 이제 전 네. 비대위원장 시절인데 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 이제 명태균 씨에게 오 시장 그러니까 오세훈 중심으로 이렇게 선거를 이기는 그런 뭐 부탁에 따라서 네. 판을 짜달라. 네. 뭐 그런 부탁을 받아서 이런 여론조사로 판을 짰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김종인 위원장도 네. 제가 그때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위 의장을 하는데 대려 김종인 위원장은 오세훈 위원장한테 제가 초기에는 좀 너무 쌀쌀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오세훈 당시 시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려고 심지어 뭐 어디 막 찾아가면서까지 제가 그런 뭐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하지 못하는 네.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런 관계인데 이걸 뭐 그래 보이지가 김종인 전 않는다. 위원장이 아. 멘태균 씨한테 이게 뭐 여론조사 안철수하고 후보 단일화 해서 네. 오세훈이가 이기는 그런 판을 짜달라.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얘기예요, 된다. 제가 볼 아니 때는. 김종인 네, 측면인데 근데 네.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에서 제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안철수가 싫어서. 네, 그 얘기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 후보가 그때 울고불고 했다는 것도 김종인 위원장을 일단 끌어들이기 위해서인데 자,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게 시한폭탄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게 사실관계를 다투던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 진술이 딱 일치해요. 이 대목에서요. 이 대목에서. 그다음에 김소연 변호사가 이걸 확대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나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건을 쓰고 있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방송 용어가 아닌 그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오세훈 시장 본인조차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항변을 못 하고 있어요. 고소장 써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한 달째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이게 고소장은 진짜 썼어요. 네. 이 부분이 유달리 눈길을 끄는 대목이 이거예요. 저기 설득력 있는 반론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세훈 시장 네. 측 반론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사실 무근이다 정도는 있긴 네. 한데 제대로 된 해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기 오세훈 시장의 반론은 뭐냐면은 너무 많아서 뭐 소송을 걸고 뭐 할 가치를 못 느낀다예요. 이게 어떻게 반론입니까? 조목조목 하는 게 반론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 한쪽 편으로 완전히 쏠려 있다는 겁니다. 네. 특별히 이거에 정하는 그룹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론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다면은 제가 이게 시한폭탄이라고 보는 게 분명히 오세훈 시장도 안철수 후보를 역전해서 이긴 거거든요. 네. 어느 순간 뒤집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하고 유사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의외로 제가 보기엔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다음에 정치자금법도 그래요. 이것도 그 돈을 줬다는 김모 씨는 네. 그냥 그런 사실 없다 그러면서 할 얘기가 없다 이러고 전화를 안 받아버리는 네. 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헛소문 뭐 이렇게. 예. 만약에 이 정치자금법 문제라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 가지고 이걸 막 변호사 선임하고 지금 네. 대응을 해야 정상인 거거든요. 네. 근데 뭐가 자기 발이 저려가지고 저거밖에 대응을 못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상하게 이것은 네. 싸움의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벌어진 일 같아요.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반박 불가인 상황이다. 그런 지금.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다른 건하고. 야, 근데 어떻게 뭐 이른바 정치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뭐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 뭐 국회의원 총선 뭐 실제로 얼마나 연루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광범위하고 전부 아니 전반적으로. 그거 열심히 산 분이죠. 네,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그 활약의 기간은 한 3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맨 처음 김종인 위원장에서 시작돼요. 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오세훈 시장도 지금 얘기가 뭐 나오고 있는 이제 거고. 윤수건 여사 등등. 김은수 등등 그렇게 네. 되는 거죠. 불편한 이름을 왜 자꾸 얘기도 못 하실 거면서. 생각이 잘 안 나시죠? 그 이름이? 그만큼 이 여권 분위기 경직돼 있다니까. 아, 그러네요. 나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건 좀 들여다볼 게 있는 게 어쨌든 이거예요. 그냥 누군가 찾아와서 데이터 보여주고 막 이렇게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괜찮은데 그래요? 그러면 그건 얘기 좀 해봅시다. 이게 그다 좀 이상한데 돈을 좀 요구할 것 같은데 딱 끊어. 요건 정상이에요. 네.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줬다면 네. 도움 받은 거예요. 아, 돈을 왜 주겠어요? 도움 받은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공천 네. 혹은 김영선 의원이 세비를 줬다. 네. 돈이 오간 거는요 분명히 그거는 다 범죄예요. 왜? 대가성이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돈이 오간 사실이 있으면 오세훈 시장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돼. 사실 오세훈 시장은 뭐 일반적으로 좀 이런 브로커들이 많이 오니까 네. 뭐 좀 듣다가 보냈겠지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후원회장 역할을 했던 김안무개라는 분이 돈을 줬다면 원회장 아니에요. 아니 그 역할이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후원회장 역할. 그렇다면 네. 이거는 조금 더 의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대권 가도에도 붉은 등이 켜졌다. 저는 이렇게. 아니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가 또 그런 얘기도 어디선가 했던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어쨌든 그 입당 여부 타진 앤드 누구와 얘기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을 생각하니 그 사람과 가장 친한 사람이 명태균이더라. 그래서 명태균에게 물어보고 김종인, 이준석과 줄을 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개연성이 좀 있는 얘기입니까? 김성태 의원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이미 거예요. 무거워. 이미 네. 무거워. 아, 진실을 얘기하세요. 네. 아니, 무거울 네. 때가 따로지 지금. 뭐 법정에서 무거워하시고요. 여기 아니 그런 부분까지 뭐 디테일한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없죠. 뭐 그거는 이제 사실상 윤석열 당시 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했던 그 시절에는 네.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그때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정치권 진입 이전에 이제 나름 좀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뭐 전직 의원들 몇 분 하고 네. 또 거기는 검찰 출신도 있고 도 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 명태균 씨 입에서 뭐 명태균 씨가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 메신저 역할이 되고 또 다리가 버릿지가 되고 이거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아, 그건 아닐 것이다. 네, 그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이따 다시 한번 좀 네.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윤한홍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가 됐습니까? 네, 이거 소개를 다시 할까요? 윤한홍 의원이 이 명태균 씨의 지인이고 본인의 지인인 겹치는 이제 경남도 의원에게 전 의원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의 그
그 대통령 녹취가 한번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제 그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네. 윤한홍 의원이 찾아가서 A 씨를 통해 명태균 정리 좀 해라라고 하면서 녹취를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 이제 장모랑 통화하지 마라고 명태균한테 얘기했던 그 녹취도 좀 같이 흘려주면 어떠냐. 그럼 조금 분위기 물타기 되지 않겠니? 네. 네가 정리해라라고 이제 회유에 나섰다, 교통 정리에 나섰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해서 제소한 상태입니다. 네. 그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의 녹취가 뭐 있는 건지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명태균 좀 이렇게 멀리하려는 그런 거 하나 나와줘야 이제 어떻게든 사태 좀 빠져나갈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아마 그런 녹취를 틀어달라고 명태균에게 요청한 거. 요걸 이제 윤리위에 제소했다는 것 같은데. 명태균하고 윤한홍하고는 대단히 관계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한테 네. 이미 이거는 뭐 명태균 게이트로 문제가 되고 난 그 시점에 다음이죠.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명태균에게 직접 이제 윤한홍 의원이 이런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예. 뭐 좀 전에 청의자 말씀하신 대로 경남 도의원 통해서. A 모 씨라는 분을 통해서 예. 그런 내용이 됐는데 그걸 이제 명태균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윤한홍 의원이 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런 녹취록을 알고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건 명태균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했던 그 A 씨가 전직 도의원. 도의원이죠. 도의원이요. 예,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지진 않는 것 같은데요. 요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리고 지인에게 말했다는 건 윤한홍 의원도 오늘 인정을 했어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건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윤핵관 의원도 명태균 파일이 존재한다고 암묵적으로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 이런 거 저런 걸 공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뭐가 그러니까 있는지를 아니까. 지금까지 저기 명태균 씨가 구속 전후에서 제일 논점이 뭡니까? 어디에 파일을 숨겨놨느냐 안 숨겨놨느냐. 예. 그리고 신경의 변화에 따라 그게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 예. 온통 전국의 관심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명태균 본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속이 될 때. 근데 그 뒤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뜻은 어딘가에 숨겨놨다는 이야기가 의외로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도 한두 개는 섞여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이게 시중의 현실입니다. 현재. 네. 그다음에 그 김종혁 그 최고위원이 MBC 나와서 한 얘기도 보면은 이런 얘기 한 게 뭐가 잘못이냐. 저기 뭐냐 저런 거 있으면 좀 공개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건 불법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이거 뭐 합법 불법 얘기하는데 물론 불법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 말도 명태균 파일은 있다는 뜻이에요. 다 따지고 알고 보면은. 있다라는 예,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도 이 순간에 어떤 정부 용산과 국민의힘이 명태균한테 끌려다니는 구조가 또 드러난 거예요. 그 명태균 파일이 있으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다른 이제 저기 조금 좋은 정보도 부탁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는 게 지금 아직까지 명태균 파일은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김성태 의원님 조금 힘 내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이런 거죠. 윤한홍 의원이 원래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뭐 지역 정가에서는 다 알아요. 예, 예. 아는 사람인데 예. 그때 당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장을 내려오면은 자기가 가서 뭐 또 예. 에스코트도 하고 막 네, 그랬잖아요. 네. 그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예. 이게 윤석열 지금 대통령께서 후보가 되기 이전까지는 예. 그래도 상당한 친분 관계를 가진 건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으나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제가 볼 네. 때는 좀 이 윤한홍 의원 이런 분들은 이미 대선 과정에 예. 우리 당 공식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는 명태균을 좀 멀리해라. 네. 그러니까 창원이나 경남 이런 쪽에 내려오시더라도 네. 저런 사람이 이렇게 명태균 만나지 마시고. 옆에 얼씬거리지 네.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윤한홍 의원이 한 거예요. 예. 그렇다는 것은 윤한홍 의원하고 명태균이 대단히 사이가 안 관계가 좋다. 안 좋았죠. 네. 그건 뭐 맞는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윤한홍 의원은 그 보궐선거에서도 사실상 김영선 의원을 이렇게 세울 거라고는 자기 생각 안 했죠. 네. 그 명태균은 뭐 네. 김영선 의원을 이제 만들었다고. 명태균 사이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명태균 씨를 멀리한 거고 네.
모르겠어.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이 추스를 넣고 또 이번에 이게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통령이 명태균을 멀리한 거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녹취를 해달라고 왜 그 부탁을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멀리한 멀리한 그 내용을 네. 좀 이야기해 줄 수 없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윤한홍 의원의 개인 플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대통령실과 말했다면은 얘기를 한 건 아니고 했다면은 네. 그런 거죠. 이거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윤리 제도되면 국회의원들 크게 저 뭐 처벌받고 이런 거 없죠? 네. 아유. 신경들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네. 그래서 사실 윤리를 네. 그 국회의원들로 구성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로부터 자유로운 외부인 뭐 시민단체 강직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뭐 해서 정직한 사람들이요? 실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그냥 아니, 뭐 네. 시민사회라든가 시민사회. 뭐 네. 저 좀 변호사 단체라든가 이렇게 좀 뭔가 학계라든지 엄격한 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실제로 정략적으로 윤리에 이렇게 징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실제 징계할 대상이 있으면 엄격하게 징계하면 좀 겁을 내죠. 지금은 윤리에 넘겨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별로 신경들 안 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든 말씀하실지 좀 궁금한데 탄핵 소추안 초안이 조국 혁신당에 의해서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20일에 공개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이 상습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네. 하면서 탄핵 사유 15가지를 넣었거든요.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대통령의 당무 개입, 제2요구권 거부권 남용, 최상병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같은 내용들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네. 아직 반응은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뭐 당장 추진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발의하는데도 많은 의원들이 좀 필요하군요. 네, 150명이 필요하고 아. 그다음에 통과가 되려면 3분의 2니까 국회의원 제적 200원. 과반이 이제 이게 동의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상정이 됩니다. 아. 상정이 되는데 상정 자체 하는데 과반이 필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거는 중대 제가 볼 때는 이슈니까 네. 이게 참 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네. 뭐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분명히 외치면서 네. 당선된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 정당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이렇게 이제 155쪽 분량의 15가지 내용을 담아 가지고 했는데 뭐 너무 황당하다 그럴까요? 좀 내용이 한가하다? 황당하다. 하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특검을 이제 주장하잖아요. 사실상 특검은 간결해야 신속하게 이 특검의 그 본질이 발휘가 되는 건데. 명확하고 간결한 거. 그게 지난번 봐요. 13가지 김건희에서 의혹을 넣어가지고 이걸 누가 봐도 이건 정치적인데. 그 나중에는 이제 2가지로 줄여가지고 네. 했는데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1년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번에도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이렇게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냈지만 15가지 내용 안을 보면 정말 뭐 동네 고명가게 열가듯이 그냥 착 다 펼쳐난 거예요. 탄핵 소추란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네. 대통령이 했느냐? 해가지고 네.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아주 중대해야 돼요. 네. 그래서 국회도 웬만한 거는 다 가반 의결로 마치는 건데 대통령 탄핵은 3분의 2예요. 네. 그만큼 엄격하게 헌법이 만들어낸 하여튼 거죠. 너무 좀 많이 불편한 것 같다. 그렇죠.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장이 참 곤란할 거예요. 이거. 네. 곤란해요. 곤란하지 않아요? 안 곤란하다는데요. 근데 이거 보세요. 조국 혁신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거는 그 당의 입장이니까 제가 뭐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 탄핵안을 통과시킬 목적, 네. 발의를 제대로 할 목적이면 민주당하고 상의를 해서 아. 안을 짜야지 아. 일방적으로 공개해 버리면은 아. 그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치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좀 선언적. 왜냐하면 150명의 발의자를 확보하려면 우리하고 내용을 얘기해서 네네네. 우리가 반대하는 내용은 빼주고 자기들이 그렇게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제가 그 탄핵안 발의할 때 네. 국민의힘 의원들 탄핵파 의원들하고 상의했어요 내용을. 그래서 근데 거기서 다른 건 다 합의가 됐는데 안 된 네. 게 세월호. 세월호를 넣을 거냐 말 거냐. 근데 그때 국민의힘 탄핵파 의원들은 세월호를 넣으면 자기네가 동의할 수 없다. 동료 의원들 서쪽할 수 없다. 제가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넣었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을 생각해서. 네. 그래서 양해해 달라. 나중에 이게
실제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 항목은. 네. 그러나 나는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해서 초안 발의에는 넣고 싶다. 그랬더니 그때 권성동 의원이 반발했었어요. 네네네. 네? 법사위원장이었잖아. 아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막. 근데 제가 그때 이춘석 간사한테 나는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통보해라 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중단할 수 없으니까 가긴 갔죠. 네.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소장이 양독할 때 이 세월호 사건은 탄핵 사유에서 빼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있었지만 법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넣어야 되는 것들이 나열된 건 일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하고 민주당하고 좀 상의를 내용을 했어야 상의하지 않은 된다? 것은 이제 조국혁신당의 자체 행동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기 좀 때문에 좋게 만약에 해석하자면 민주당에서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니 오케이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우리가 그 부담 한번 먼저 안고 가겠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돌 좀 맞더라도 우리가 먼저 초안 빵 발표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하면서 그리고 이제 150 가겠다. 이해심이 깊어. 내가 뭐 아주 훌륭해. 네네네. 이해심이 깊은데 네, 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현재 상황에서 탄핵안에 동의해 줄 리가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공개한 거죠.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런데 변화된 상황은 이제 국민들이 윤 대통령 하야 탄핵에 대한 여론이 드디어 과반수 다수를 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상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국민과 상의하고 그 목소리를 일단은 당이 어디선가 응답해줘야 되는 하나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절박해졌습니다. 사실 국민들 여론이 이처럼 높아지고 지지율이 10%대 이제 진입하는 초유의 현상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아무 일이 없다. 응답하는 정치인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조기 탄핵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고 거기 가서 이제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네. 저는 민주당에 영향을 준다고 봐요. 민주당도 이 탄핵을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제법 지금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또 뭐 개헌을 또 추진해가지고 임기 네. 단축을 하자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바깥에서의 충격을 이제 받아 안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소매를 탄핵 쪽으로 잡아 끄는 역할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항상 제 1렬의 정당은 항상 필요했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안은 늦게 발의됐지만은 그때 정의당은 일찌감치 아예 퇴진 구호를 외치면서 밖으로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없이 탄핵이 갔을까? 그때 시민사회와 청계광장 또 국회 정문 앞에서 네. 뭐 벌써 이 탄핵안 실제 제출되기 거의 뭐 한 2달 전부터 이미 탄핵 그 국면에 가 있는 네, 네, 이런 네, 어떤 당들이 생겨나고 거기서 시민단체하고 결합이 돼 나갔는데 이게 이제 후에 어마어마한 촛불의 힘으로 타올랐고 네. 오히려 민주당은 존재가 작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됐지만은 일단은 누군가 촛불은 들어야 된다. 네. 그런 점에서 이건 민주당에도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탄핵을 주장하는 것과 네. 탄핵안을 발의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국신당이 탄핵을 계속 주장한다 거리에서 네. 저는 그러면 그거는 잘하고 계시다고 할 거예요. 탄핵안을 어제 공개한 것은 이제 이게 아니잖아. 네, 네. 초안이라고 얘기했죠. 안은 법리적으로도 예를 들면 저기 지적받을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전문가들이 봐도. 그러니까 어차피 탄핵은 찬반 양론이 다 비등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완성도가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민주당이 바뀐 좀 어려운 아니냐는 건 탄핵 그 자체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네. 법리적으로 이 이 안이 민주당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그 사안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네. 이게 탄핵 사유로 조각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법리적 해석에서는 이견이 있어요. 완벽하게 하여튼 안이 만들어져야 또 통과도 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도 받아들여질 왜냐하면 테니까. 재판이거든요. 네, 탄핵은 재판이라 네. 네. 증거와 법리가 잘 구성돼 있어야만 인용될 수 있어요. 어제 여기 조국혁신당이 없으니까 전달을 해드리자면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이제 초안을 공개한 뒤에 뭐 국민들의 의견도 받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조율해서 최종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네. 탄핵의 한 과정으로 삼겠다 이제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한 노무현 것은. 대통령 당시 네.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공직선거법상에 대통령으로서 중립 업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이제 당시 한나라당이 네. 탄핵 소추를 했잖아요, 그죠? 절대 의석을 가지고 그때. 네. 그렇지만 그 후폭풍은 어떻게 했습니까? 헌재 심리 판단으로 결국은 기각됐죠. 대통령이 탄핵 뭐 당할 만한 그런 사유는 사안은 아니다. 아니다 해가지고 이 결국은 기각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후폭풍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그렇듯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오랜 뭐 대한민국의 그래도 양당 체제에서 한 축이에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그런 심대한 국정 운영에 그런 심대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해도 민주당이 먼저 했지. 네네. 어디 그 조국 혁신당이 어디요? 어디 그라니요? 아이고. 네. 아니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행위를 경기 때. 예. 아니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안 돼요, 이거? 해야죠. 가시 전에. 네, 국민의힘. 다 자꾸 가시려고 시계 잡고 보셔가지고 아하. 요거 하나. 그래서 또 드루킹 특검의 아버지 김성태 의원님께 이거는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이제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네. 대거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한 번 더 백부를 하긴 했는데 그 역시 이제 앞선 그 입장을 가름하겠다라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있지는 않았고 가족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이제 뭐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당원 게시판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장예찬 그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의 가족 여론 조작은 정치 금도를 깬 것이다라고 하면서 요즘 생체 드루킹 사건이라는 말을 밀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드루킹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뭐 이런 거라면 이제 직접 이 인간을 드루킹은 동원했다는 이제 그때 이제 김동원 씨, 네. 김동원 씨의 이제 네. 쉽게 말하면 예명이 이게 드루킹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루킹 생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네, 이건 이런 거죠. 당원 게시판은 자유로운 당원들의 쉽게 말하면 뭐 입장을 왁작지근하게 거기에 올리는 거죠. 네. 네. 그걸 제재하고 또 뭐 구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이제 특정인으로 보이는 그런 한 대여섯 분이 네. 집중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대통령 내분을 이렇게 비판하는.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기사고 또 그런 또 언론 기사를 퍼나르고 있더라. 네. 근데 이게 어느 날 이 게시판이 하루 오픈이 됐어요. 네. 그냥 정모 땡땡, 채모 땡땡, 네, 우리 그 얘기 우모 다 땡땡 알고 이런 있습니다. 게 나오는 게 네, 어느 날 이거 어떻게 해야 이런까지 될까? 나가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네. 뭐 한동훈 대표 입장이라는 게 뭐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거니까 수사 결과 그게 이게 이제 만일 매크로를 있는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한동훈 대표가 네.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원들과 또 특히 우리 당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과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죠. 뭐 너무나 이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에요? 아니 별거 아닌 문제를 갖고 일주일 왜 이상 끌고 있어요. 저기 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낑낑대는 겁니까? 낑낑. 가족이 벌써부터 걸려 있어서. 이런 문제일수록 한동훈 대표 평소 말이라면 네. 스스로에게 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아니면 가족에게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뭐가 더 나는 거예요? 만약 거짓 의혹이면 바로 또 고소 들어가죠. 예. 그러면서 본인이 그 저 정치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보여줄 만한 사안인데 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가족이 한 일이고 그런 거 왜 당당하게 자기가 얘기를 못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는 이 태도가 문제가 된다. 이게 태도가 문제가 되고 정면 돌파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리더십도 나중에 문제가 좀 어이, 생기죠. 아니 이게- 당연하지 이걸 가지고 지금 저기 당무감사 들어가고 뭐 해가지고 윤핵관들이 이제 계속 물고 늘어질 네. 건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용산의 그 저 뭐 여사 쪽의 직원들이 이걸 갖고 한동훈 대표한테 몹시 강경한 입장이라고 듣고 있어요. 여사 쪽 사람들이. 네. 저번에 뭐 자기들을 마치 무슨 청산하라고 쇄신하라고 요구한 거에 대해 실상시 집단 이야기에. 행동으로 이걸 저 반박하려고까지 했다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못 넘어간다 이건. 근데 자기는 뭐냐고 그러면 뭐 저 본인 가족들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저도 이게 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너무 당내 게시판 이 문제를 가지고 네. 이런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경찰 수사하고 뭐 이거 뭐 IP 추정만 하면 금방 나오는 문제잖아요. 경찰 수사도 경찰 해야 돼요? 수사까지 해야 돼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들어가 있죠 지금. 네. 그리고 보존 이미 요청도 예, 예. 경찰이 들어와 있고 다만 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일로 경찰 수사로 우리 서버가 또 뭐 이렇게 다 그냥 틀리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정당행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아니 이게 그런- 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한동훈 이해가 대표가 계속 안 돼서 지금 시간이 뭐 말이- 이걸 이해할 수- 명명백백 밝혀내야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네. 수사기관이 네. 누가 거기에 댓글을 누구 이름으로 달았는가를 수사하는 일은 경찰과 검찰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당해서 해야지. 네. 그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강원기침에 글 올린 게 네. 검찰과 경찰은 불법을 밝히는 집단이지 네. 진실을 밝히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자기들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을 왜 검찰 경찰이 수사에 맡기냐고. 아니 부인하고 딸한테 전화 한 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뭘 네가 전화해요? 올렸니? 같이 샀으니까 사니까 네가 물어보면 올렸니? 되지. 안 올렸어? 안 올렸대요. 그럼 되잖아. 네. 아 근데 거짓말할 자식이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부인이 그런 거짓말. 거짓말을 누가 해요? 그러진 않을까요? 근데 올렸어요 아버지 그럼 어떻게? 어? 아버지 사과하면 되지. 사과해야죠. 이거. 사과하면 돼. 아유 내가 몰랐는데 우리 자족들이 네. 아빠를 위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걸 했는데 그 판단을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다는 만약 거예요. 부인이 나는 했다. 그래서- 그러면 네. 내 부인이 했다. 우리 장인이 했다. 나는- 이렇게 사과해요? 나는 민망하게. 가족이라고 하면 되지. 가족. 해야죠. 근데 나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과거의 제 경험으로는 밝힐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또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외에 제가 가족이 의심하는 썼다 건 외에. 뭐냐면 네. 네. 가족이 직접 했을 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면서 아 그 가족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거든. 명의만 빌려주고. 근데 명의를 빌렸는지 아니면 이 이름을 도용했는지는 모르나 네. 댓글팀이 있고 막. 저는 제3의 댓글팀이 있다고 보는 거고 네, 그거를 그 한동훈 얘기하시는 대표가 네. 알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 속시원히 사과도 못하고. 이 아니라고 인정도 좀- 못하고 부인도 못하는 상황. 아. 가족은 안 했는데 네. 이 자기를 돕는 저는 이제 보통 당내 경선이 있을 때에 온라인 대응팀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네. 그때는 네. 그 팀이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그 의심을 장해찬 최고위원이 했던 거예요. 한동훈 저는 댓글팀이 장희찬 있다고 씨가 했던 근거 거예요. 없이 예. 이 주장했을 리가 없다고 봐요. 자기도 고발당할 가능성이 있고 잘못하면 정치 책임이 끊기는데. 만약 그러면 이건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죠. 한동훈 댓글 대표. 부대가 있으면 근데 그 수사가 예.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같은 분이 특검하자고 해야. 예. 네. 아 단식도 들어갑니까? 아, 단식 그만하세요 이제. 특검을 뭐 이제 이 나이에 아, 좀 먹고 삽시다. 네, 뭘 단식입니까? 단식 단식은. 그만해요. 사람 죽는 꼴 보고 어쨌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대응 태도는 수상해요. 아 근데 이제 정직하지 가족이 아니어서 그럴 것으로 보신다. 저는 한동훈 대표의 특징이 가족이 했으면 빨리 사과하고 끝날 사람이지. 아 진짜요? 이게 재질 끌 사람이. 근데 나 사과하기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이 쉬운 게 했는데 아니죠. 그게. 이거 아니 죄송합니다. 만약에 사실이면 네. 이런 근데- 검사 출신들은 네. 사실관계를 밝히는 거를 그렇게 근데 두려워하지. 우상호 대표는 너무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정치적으로 없습니다. 의혹을 한동훈 할 때 대표는. 뭐 이렇게 재생산하는 한동훈 이 대표가 가정으로 이 그럴 분이 장군한 아니라고 얘기들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내가. 칭찬하려면 그 끝까지 가족이 그럴 리가 유지를 없다. 해야지. 네? 한동훈 대표 입장을 유지를 하려면 끝까지 유지해 줘야지. 그럴 수는 없지. 결론은 댓글 조작팀이 별도로 가동되고 있다. 이걸 우리는 의심해야 된다. 가족 명의를 이런 도용- 거야. 네, 이용한. 맞습니다. 해명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근데 근데 댓글팀이 있다고 해명을 하면은 똑바로 해라 그러면 되지. 그걸 그렇게 댓글 뭐 이렇게 아이, 아 그러네. 댓글팀이 별도- 했다고 하기 좀 약소해요. 근데 또 아. 댓글팀이 했다고 하기에는 가족 명의로만 자, 거의 그- 돌렸으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것만 못 밝히는 게 아니라 네. 이 와중에 쇄신 요구도 다 철회했어요. 아 대통령실에 대한 예. 최신 요구.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게 한도표가 지금 저기 네. 지도자의 품격을 지금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만해야 되겠네. 도망가시기 전에 근데 하나만 좀 여쭈겠어요. 우리 저 우상호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김정대 의원님도 잠깐만 줘보시겠어요? 핸드폰. 예. 이렇게 껍데기? 이거는 그 뭐예요?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보안.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1 보안 2 카드. 아 그래요? 네. 아 보안과 카드 이렇게 가려야 되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네. 떨어뜨렸을 때 자꾸 깨지고 그러는 게 싫어서. 그래서
그 수리 비용이 꽤다 나가잖아요. 아니 말씀 왜 드렸냐면 이게 좀 너무 약간 올드한 느낌이라. 아 맞습니다. 네, 핸드폰 좀 바꾸시라. 근데 어떻게 바꾸시 안 네? 깨져? 안 깨져? 안 깨져요. 괜찮아요. 누가 요즘에. 그렇게 요즘 케이스에 넣고 다녀요? 네. 근데 진짜 생폰 쓰시네. 새 폰이시네. 생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폰 바꾸실 때도 나 인터넷 이런 비교 거 있는지도 아이, 몰랐어. 가만히 있어. 아, 요거 3년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네. 지금. 좀 알아야지 우리 같은 꼰대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네. 하시냐면 바로 1670에 2571로 전화하셔서 네. 여러분 핸드폰 바꾸실 때도 유심칩 변경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럴 때 인터넷 비교원에서 여러분께 30만 원의 네. 또 혜택을 드리니까 꼭 그냥 받아가시고 광고를 하지 왜 나를 내 핸드폰을 욕을 하면서 광고를 해. 인터넷 그리고 정수기 유심 변경하실 때 최대 108만 원까지 현금으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1670에 2571 장르만 이외에도 말씀하시면 추가 혜택까지 들어가니까요. 그것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